언제나 네 편 언니가 간다 시즌 2. 예, 오늘은 지금 고려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을 만나러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까? 네, 지훈 언니가 그 선배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배들은 선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북한 인권 동아리 리베르타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리베리타스 동아리 회원들은 선배로 인정하지 않고 지훈 군은 후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선배로 되게 존경하고 있고요. 활동 많이 했고 이제 좀 약간 짓궂은 친구들이네요. 네. 예, 짓궂은 리베리타스 동아리 회원들을 만나러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북한 인권 학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왜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도 인정하시는 전문가이신가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는데 좀 다른 답이 나왔는데 제가 오시기 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님한테 조금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쭤볼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말 해주시죠. 지금은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활동도 많이 넓혀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집중적으로 후지다. 정확한 말씀. 북한 인권 학회 리베르타스는 2012년에 학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과 연합해서 통일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는 정말 그 축적된 경험이 있는 그런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적된 동아리와 우리 북한 인권의 그리고 북한 문제의 전문가인 하태경 의원이 만났으니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다양하게 나눠주실지 기대가 큰데요. 우리 동아리 회장님이시죠? 네. 예, 소개해 주시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하고 궁금했던 거 좀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남북대학생연합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16학번 정치외교과 황세영입니다. 네, 저희 리베르타스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학번. 네, 16학번입니다. 내가 86학번인데. 저희 리베르타스는 이제 고려대학교 내에 남북 대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북한 주민들의 삶과 더 나아가서는 통일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정치, 비종교 학회이고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다른데 뭐 전문가 초청 강연도 하고 모금 활동이나 학회원들끼리 토론하기도 하고 또 연합 동아리 활동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에 하태경 의원님을 초대할 뻔했다가 못했다는. 안돼, 왜안 되는 저는 고려대학교 리베르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학과 18학번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18학번.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리베르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14학번 김병찬이라고 제일 합니다. 선배시죠? 네, 일사학번? 나이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네, 저는 예전에 리베르타스랑 같이 활동을 했던 공부학과 장지훈. 아니 저는 예전에 리베르타스랑 같이 활동을 할 때 네. 이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이제 인식 개선을 하고 이제 북한 인권의 신일상을 좀 알리는 활동을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실 한국에 이제 북한 인권운동 1세대거든요. 아, 1세대? 사실상 시장하고 또 국회.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갔죠. 국회.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려고. 그러셨어요? 네, 제일 일목적이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려고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어떤 계기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1세대의 최대 다수가 옛날 친북 운동권이죠. 이제 북한의 식량난으로 대량 탈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죠. 뭐 내가 싸웠던 뭐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독재 정권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인권 탄압 실상이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80년대는. 야, 나 정말 친북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사과 미안하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더더욱 미안하다. 그리고 인권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 10년은 내가 바치겠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죠. 지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NGO에만 있으면 안 돼, 뭐가. 법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더 반대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의원들 설득하겠다. 그래서 그래 설득했어요. 국회로 국회로 와서 당선되고 그 활동을 이제, 계속하시고 그래서 초선 때 그냥 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 통과가 돼가지고
그런 계기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국회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이 남북 관계에 가장 적극적이신 분이 또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세요. 아무래도 북한 문제를 많이 했기 북한 때문에. 인권과 이 남북 관계의 적극적인 면과는 어떤 그 논리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보통 인권 운동하면은 그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근데 북한에 이제 현장에 우리가 못 갔잖아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국제사회 여러 나라 외국들 가면서 인권 외교를 중심으로 했지. 그 하이라이트가 내가 암스테르담 국제 형사재판소 가가지고 국제 형사재판소 가서 김정일이 감옥 집어넣어라. 연설했어요? 고발장을 접수를 했지. 접수를 하고 이제 답장도 받고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했죠. 그 실제로 내가 이제 국회의원 되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중국 고위급을 만나가지고 탈북자 풀어주라. NGO 하면 그게 안 돼요. NGO를 하면 미국이나 자유국가에서는 대통령 만날 수도 있고 뭐 장관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은 NGO 안 만나. 근데 국회의원이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시진핑 만나고 뭐 고위급 만나가지고 탈북자 풀어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다 한 명 풀려났어요. 한 명 풀었어. 성과도 있으셨고 네, 성과도 1세대의 계기와 활동 내용은 이런데 지금 우리 기조가 동아리 있지. 학회는 몇 세대쯤 되시는 것 같아요? 1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세대? 3세대 되죠. 1세대하고 3세대의 차이가 어떤 그래, 거예요? 나도 궁금해. 네. 그냥 이제 제 개인적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북한 인권 문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알자. 왜냐하면 탈북자분들을 만나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보통 전문가 초청 강연을 좀 하는데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모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는 거네. 그대로 그렇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네네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활동이 중심이네. 네. 그래, 그런 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상 폐쇄적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활동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상 이제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식 개선 말고 이제 아니 직접적으로 많지. 찾아가지고 많은데 이게 그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세대 엄청 떴지. 자유조선 해가지고 에드리안 홍이라고 이제 스페인 대사관 습격한 친구. 어떤 게 학생들에게 이 통일과 관련돼서 당위성의 논거로 더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을 좀 논거로 해야 학생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정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려주고 실태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논거를 가지고 오면 학생들은 조금 더 해야겠구나라는 당위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설득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설득력 있는 논거 문제가 같아요.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북한 1세대의 피딱선이 그러니까 이제 통일 교육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렇죠. 민족 간 화해와 단합을 증진시키는 게 통일의 이제 방법이다. 근데 이제 인권 실태는 어쨌든 그 정권이 싫어하고 그 체제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체제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반통일 교육이라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국에서 이게 과거에 이제 햇볕 정책 있을 때부터 경향이에요. 좋은 면만 부각을 시켜주자.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빙자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은폐하거나 뭐 아무튼 이런 경향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1세대들이 활동했을 때만 해도 이 북한 문제가 사실 친북 반북 이런 이념하고 결합이 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는 우리 3세대에 내려오면은 그런 이념하고 많이 결별이 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뭐 두둔할 필요는 없고 내가 볼 때는 이제 통일 문제가 이념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면 왜요? 통일 방법론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남북이 무슨 합의해서 통일이 돼요?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 아니 북한하고 대화와 이걸로 통일 안 돼요. 왜냐면 저기는 독재 정권이야.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통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중 관계 이렇게 주변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연결돼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서 접근해서 통일해 보면 네. 저 정권은 뒤집어 엎고 통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아니 저런 사회를 어떻게 용인을 해? 약간 1세대는 정말 운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3세대는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과연 어떨까 이 지역에서 약간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고 약간 이제 여기를 바꾸기보단 그 현상 자체를 분석하는 약간 그러니까 1세대는 인권에서 통일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3세대는 어떠세요? 인권 문제를 하면서 통일 문제도 당연히 그 논의되는 주제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통일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발제를 할 때 네. 교육학과고 하니까 이제 통일을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었고 저희는 이제 주로 북한 인권 문제에서만 딱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되 또 활동하고 또 사실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는 그렇지만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청년들도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 갖게 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이끌어 보려고 그런 식의 위주로 좀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활동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야 돼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어쨌든 난 여러분들 되게 고맙고 기특하고요. 저도 이제 인권 문제 실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알아야 뭐 실천이나 이게 방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더 깊이 고민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 그리고 거기 그냥 단순한 어떤 취미 활동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을 바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 정도 좀 결의를 가지고. 아 그럼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내가 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깊이 파다 보면 글로벌하게 많은 기회가 생겨요.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게 내가 그 이야기를 중간 시간이 없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못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길게 얘기하셨는데 디테일하게 말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국제 사회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얼핏 듣기에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이렇게 주변 문제로 이게 관심이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런 관심이 확대는 없으세요? 동아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그러니까 비정치 학회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이념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좀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영역까지는 연계는 잘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국민적 인식이 통일로 이렇게 직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통일로 직결되기 위한 인식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 층에서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활동이 1세대와 비견해서 너무나 저조하거나 막 활동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장마당 행사를 해가지고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연극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북한 인권에 대한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랑 다르지만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아까 뭐 아유 좀 미약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좀 저희도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3세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찌르셨네요. 그거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랑 이제 권은 의원님의 공통점이 약간 좀 꼰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때랑 활동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랐던 거고 저희 2.3세대는요 이제 인식 개선의 활동 많이 그러니까 경색 무드였잖아요. 남북이 경색 무드였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총체적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 북한을 빨리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연극도 하고 막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고요. 약간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하태경 의원님 시대에 그거는 뭐라 해요? 통일을 먼저 전제로 깔고 나서 북한 맞아요, 인권을 맞아요. 바라봤기 네. 때문에 그게 점차 확대가 되는 거고 운동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통일과 이렇게 바로 직결되기보다는 인권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그 후에 통일은 차후 문제다 약간 이런 인식이 그러면은 이제 보편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있게 동아리 내에서 다루고 있나요?
사실 북한 인권이기 때문에 북한만 알고 북한 인권만 아는 것보다 인권 보편적인 문제들을 좀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제안은 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진 않고 그럼 이제 사실 남북 관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때 공부했던 거랑 이제 하태경 때 공부했던 북한의 인권이랑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북 관계가 답보 관계 있지만 혹시 좀 약간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변했던 북한 인권의 약간 향상된 점이라든지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예전과 지금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체제가 바뀌면서 네. 뭐 생활상이 좋아졌다, 시장이 개방되었다 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우리 리베르타스가 북한 인권학회인데 제가 만나기 전에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그 계기로 또 어떤 주요 관심사로 이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실까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한반도에서 누구는 이제 꿈도 꾸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누구는 항상 죽음과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기 꿈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또 현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충격을 받고 이 분야를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 후에도 리베르타스라는 좋은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탈북 대학생이나 탈북민들에 네. 대한 이제 교육 멘토링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그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던 친구 중에 2명이 또 고려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그 입학을 해가지고 또 리베르타스 활동을 하게 되고 가입해서 네, 이렇게 실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서의 체제도 겪어보고 그럼 그만큼 통일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리베르타스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니 이분들이 소중한 통일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요. 소중한 네. 자원이 될 수 있다. 리베르타스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런 그 활동들을 하면서 그 가장 나하고 잘 맞는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활동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생들도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체육 활동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특히 바른미래당에 어떤 것을 원하나 이런 게 있다면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어떤 실질적인 그런 방안들도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지 어떤 정치적인 이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권의 그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북한 주민들도 모든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좀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여주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박수 칠 때 이게 북한식 박수 하다가 이러저거 하다가 잘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끝내면 안 될까요? 자 여기까지 언니가 가진 리베르타스와 함께 네, 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